네, 이번에는 수능 시뮬레이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들이 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지만, 네, 대비를 안 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 한번 놔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우선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파본 검사를 안 시켜주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님들이 수험생보다 수능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존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감독관님 원래 이때 파본고사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수험생들도 약간 공감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딱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 이게 물론 뭐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본 검사를 이렇게 딱 반으로 OMR 이렇게 덮고 있으면 여기 문제들을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7번의 앞에 수능에서 가능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제 이번엔 어떻게 했냐, 시험지를 무려 반으로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 보이는데 OMR로 여기를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눈으로 시험지를 볼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중에 만약에 탐구 눈풀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멘탈 흔들리시지 않기 위해서 한번 간접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거의 처음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극소수긴 하지만. 다음 이제 시험장 시계 탈취, 이거는 또 제 재수 때 일이긴 한데 감독관 일단은 시계를 검사를 하긴 하는데 시험 도중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검사를 웬만하면 본인이 먼저 검사를 안 하셨으면 손을 들어가지고 이거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평범한 수능 시계 뭐 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애로 데리고 가시고 다른 애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래야 변수가 가장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EBS 체감이 거의 안 되는 경우. 요즘 이제 EBS 중요도가 작년부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계 체감이 되는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장 갔는데 평소에 풀던 실무가 문제는 어려웠지만 문제 난이도 대비 연계 체감이 돼가지고 평소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경우도 걱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학에서 네 지문 네 작품 중에 한 세 개가 그 작품은 똑같이 나왔는데 읽었는데 EBS 공부한 거 치고 효과가 너무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야. 보통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다는 거죠. 작년이 작년도 작년에 그나마 좀 효과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특히 문학은 모르겠는데 독서에서 만약 연계 체감이 안 된다, 요즘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세요.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작년부터 트렌드가 약간 체감은 되겠죠. 근데 이제 기대하던 것보단 덜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다리 떠는 대각선 학생이 있을 경우, 평소엔 신경이 안 쓰이다가 수능 날에 우리 다 예민한데 그게 딱 보이는 자리에 그게 있다. 정말로 집중이 확 끊기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도 감독관님을 불러가지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감독관님한테 저기 학생이 다리를 떠는데 혹시 학생 친구한테 방해 안 되게 조금 언지를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금 부탁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대각선에 제대로 떠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지를 주고 나서도 한 5분 정도 안 떨다가 겨우 다시 떨더라고요. 그래서 후드 모자 쓰는 거 허락 받아가지고 눈 최대한 시야 앞에 가리고 그냥 최대한 시험지만 보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빌런 만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있을 확률이 한 3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 분이 갑자기 긴장감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이제 유하신 분들 들어오면은 고생하셨고 막 이번에 잘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막 이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돌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요때 멘탈 안 흔들릴 수 있도록 수능 날인데 왜 우리를 배려를 안 해주지, 이런 느낌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네. 그때 기분을 최대한 조절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체해가지고 속이 안 좋은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좀 속이 소화가 안 되는지, 그렇다고 죽을 먹기에는, 물론 죽 먹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꼭 같은 시간대에 음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체할 정도로 막 배불리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식을 잘 골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영어 시간에 잠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도 경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 중에 배가 아픈 경우 정말 끔찍하죠. 시간도 부족한데 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 그랬는데요. 왜냐면 평소 항상 배 아픈 게 시험에 큰 적이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항상 해갔는데 이제 수능 짬바가 생기니까 약간 좀 풀어진 거죠. 그랬더니 시험이 딱 시작하고 10분 뒤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항상 수능장에 1시간 일찍 꼭 가가지고 암기할 거든 뭐 엄매든 뭐 EBS든 그런 글을 들고 가가지고 휴대용 휴지 꼭 챙겨가세요. 네, 휴지 꼭 챙겨가가지고 본인만의 쾌적한 화장실을 아침에 최대한 거기 죽치고 앉아 있다가 한 7시 50분이나 한 8시쯤 돌아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최대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날 밤에도 꼭 좀 기름진 거 먹지 마시고 전날 밤 식사 컨트롤도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은 조금 국룰이 된 상추와 뭐 제육볶음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밥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그리고 시험 도중에 이제 화장실 계속 오가는 학생,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제가 삼수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려 제가 문 여기 열리는 학교 이쪽에 제가 여기서 시험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수학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줄을 이렇게 4명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계속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막 춥기도 춥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맨발 발에 땀이 나가지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계속 발에 냉기가 드니까 집중도 끊기고 딱 문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멘탈이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삼수에서 끝나지 않게 된 되게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왜냐면 처음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수능 도중에 사람이 여러 명이 화장실 가려고 줄 선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발 온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런 거 꼭 신경 써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꼭 드려주시는 걸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MR을 밀려 쓴 걸 막판에 알게 된 경우, 이거는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주변 사람이 무려 3명이나 겪은 일이어가지고 이게 OMR을 밀려 쓴 걸 고쳤는데 이제 마지막 뒤에 거를 다 잘 고쳤는지 확인을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 과목을 망해버리는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OMR은 웬만하면 시험 끝나기 5분 전에는 기본적으로 완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못 푼 문제들을 그 뒤에 푸는 거. 그러니까 5분 전도 좀 늦고요. 저는 15분 전에 일단은 푼 거는 다 마킹을 하고 가긴 해요. 그래서 OMR이 참 상위권들한테 특히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과목 안 풀린 문제 때문에 뒤에 과목에 영향을 받는 경우, 약간 22번 수학 이런 거 풀다가 못 풀고 종이 땡 쳐가지고 시험이 쉬웠던 것 같은데 이거 못 맞추면은 1등급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걱정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영어 치다가도 계속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뭐 다음 과목을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단전하는 연습도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온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아직 너무 안 춥지만 그때 또 수능 한파가 결국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꼭 신경 써보시고, 옷 레이어로 준비해 가는 거, 약간 롱패딩, 뭐 약간 경량 조끼, 그다음에 후드 모자, 뭐 이런 식으로. 안에 그래서 저는 히트텍은 가끔 안 입고 갔어요. 네. 그리고 발도 좀 온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꼭 챙겨갔거든요. 네, 슬리퍼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히터 직방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람이 직방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도를 생각하셔서 감독관님한테 히터를 꺼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비로 마스크를 들고 가세요. 그럼 마스크를 끼면은 그래도 히터 공기가 좀 건조하게 만드는 걸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추천드리고, 꼭 수능 치는 옆에 이제 뚜껑이 있는 페트 아니면 뭐 보온병, 그런 거를 물을 꼭 옆에 둬가지고 건조한 걸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상상도 못한 난이도의 시험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학이랑 국어가 구모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상, 그러니까 실무랑 난이도를 비교하면 비슷했는데 진짜 이 난이도가 수능장에서 만나버리면 그건 또 체감이 달라버리거든요. 1컷이 막 80 초반인 시험지를 국어 기준으로 만나버리면 결국은 멘탈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어렵다 했을 때 컷이 분명 낮을 것이다 하고 심호흡을 꼭 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시점을 단절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오케이, 이건 진짜 어려운 시험이 맞다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도 충분히 컷이 낮게 나오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컨트롤 해주세요. 제가 이제 1구 수능, 2 수능, 뭐 작년 수능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작년이 제일 좀 국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문학이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비문학도 쉽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비문학이 생각보다 시간 딜레이가 생기면서 좀 긴장감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예상하고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 1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딴 거 다 상관없고 화작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막 15분 컷을 기대했는데 25분이 걸려버리면 멘탈이 진짜 다 빠사지죠.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 최상위권 사람들도 저거를 20분 안에 다 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그렇다는 건 본인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도중에 다른 학생이 컴플레인, 예를 들어서 시험 치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의자 좀 앞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뭐 다리 떨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걸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수능장에서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다가 이제 예민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단절돼서 약간 기분이 확 상해버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수능장에서 겪으면 정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험 칠 때도 최대한 남에 대한 생각도 좀 하면서 응시를 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평소 루틴 붕괴, 이제 평소에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에 딱 이걸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던 흐름대로 안 풀고 습관대로 안 풀고 이제 흐름대로 풀어버리면 시험이 진짜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틴을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그거를 반복을 지금부터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으로 시험 도중에 계속 이제 꼬박꼬박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비타민 음료 등으로 정신을 좀 맑게 하거나 배가 좀 덜 아픈 커피를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그걸 했거든요. 그 몬스터를 그 라벨 없는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마시고 싶을 때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잠이 오진 않죠. 네. 근데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긴장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준비된 사람들만 꼭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가 필요한데 안 들고 가는 경우, 그러면 손을 들고 감독관님한테 꼭 말을 하세요. 수능 도중에 손을 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 저도 그러는데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리고 이 뜻은 뭐죠? 꼭 들고 가세요. OMR이나 샤프는 주는데, 아니 OMR 그 컴사나 샤프는 주는데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를 꼭 미리 사가지고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있는 도중에 수능 샤프가 부서진 경우,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20 수능에서 샤프가 한 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 샤프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좀 세게 쓰는 편인데 과탐을 푸는 도중에 샤프가 부서졌어요. 근데 감독관님한테 샤프를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독관님한테 수능 샤프를 미리 처음 받을 때 하나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년에 제가 수능 샤프가 부서져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하면은 웬만하면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한 99% 확률로 부서질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서질 일은 없는데 혹시나 시험 도중에 부서지면 멘탈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장에서 개인 지참 허용된 건 연필입니다. 그래서 연필을 예쁘게 깎아가지고 꼭 들고 가세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가가지고 책상 서랍 밑에 넣어두시고 뭐 감독관님이 만약에 책상 서랍 비우라 하시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 한 개 정도. 네, 그래서 연필도 꼭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수능에서 대박 나는 건 이 경우들을 다 이겨냈을 경우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돼 있겠네요. 그럼 어떡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고 요거를 잘 준비해서 건강한 멘탈, 건강한 몸으로 수능장에 잘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이 성공하라고 복 받아 줄 거예요. 어쨌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생기는 건 사실 극악의 확률인 거고 대신에 대비를 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생각해가지고 수능장 잘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